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KF-21은 장난으로라도 깨물 수 없는 귀중한 손가락입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개발사가 거의 다 그렇긴 하지만 KF-21 역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가며 개발에 성공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귀하디 귀한 KF-21이 카이다에 이해할 수 없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로 자칫하면 허리가 반으로 잘려나갈 뻔한 최대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기술 부족이나 예산 부족 등이 아니라 우리 정부 기관의 회방으로 KF-21 개발 사업이 암초에 걸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행히 국방 예산에 본래의 초도 물량 40대 예산이 모두 배정되긴 했지만 힘들게 낳아서 어렵게 기른 자식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크다는 방증일 텐데요. 국내외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KF-21 개발 과정과 KF-21 기종 자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재원, 성능, 무장과 추후 업그레이드 계획 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아주 사소하면서도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정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KF-21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KF-21은 대한민국 방산 분야뿐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초미의 관심 대상입니다. KF-21의 개발이 최종적으로 성공해 양산이 시작되고 블록2, 블록3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투기 시장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KF-21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우려와 조롱의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구의 전문가들도 KF-21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의 초도 물량 생산이 다시 원래의 계획처럼 40대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는 국내의 전반적인 비판 여론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방사청이 끈질기게 노력한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이다의 제안대로 초도 물량은 20대로 양산하고 추후에 공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난 다음 20대 추가 생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과 전투기 시장 선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세계 전투기 개발사를 뒤져도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을 마치는 것일 뿐더러 이번이 대한민국의 첫 초음속 전투기 개발 시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문을 느낀 건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중국의 메이저 포털 사이트인 소우에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의 KF-21 시제기 6대가 모두 날아올랐다. 한국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KF-21을 제니식과 비교하며 폄훼하는 데 열을 올리던 중국마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KF-21의 개발 속도에는 혀를 내두른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소우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KF-21의 첫 번째 시제기는 2022년 7월 19일에 초도 비행을 했는데 두 번째 복저기이자 여섯 번째 시제기는 2023년 6월 28일에 첫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시제기가 초도 비행을 마치는데 1년도 안 걸린 것입니다. 반면 제니10의 경우 첫 기술 검증 기체는 2011년 1월 11일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CJ1호기는 2014년 3월 1일에 날아올랐으며 CJ5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것은 2015년 12월 19일이니 약 2년, 기술 검증 기체까지 고려한다면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중국 역시 충분히 빨랐는데 한국은 복저기까지 있는데 훨씬 더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었고 왜 이렇게 초조한 듯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이 높은 수준의 항공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F-16을 조립 생산하고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를 개발한 이후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보다는 뒤처지지만 일본, 튀르키예, 인도와는 동등하거나 조금 우세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자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KF-21의 A사 레이더, IRST, EOTGP, 임무 컴퓨터 및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전부 하나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링크 체계, ALQ200K 전자전 체계, 무장 운용 체계, 비행 통제 체계, 통신 운항 피하 식별 체계 역시 모두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한국제 장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대적으로 성숙해진 5세대 전투기 공급망을 통해 미국의 엔진과 기술을 이전받아 4.5세대를 목표로 한 KF-21 개발의 난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초조해져서 6대의 시제기를 1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비행을 마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의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KF-21 개발을 돕고 있는 이유는 F-35 이외의 시장을 KF-21로 장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F-35를 구매할 수는 없으니 KF-21을 F-35의 대체제로서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KF-21의 등장은 현재 수출용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에겐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중국 기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핵심을 잘 짚고 있는 기사였는데요. KF-21의 빠른 개발 속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항공기술력과 자체적으로 항공전자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전자산업 기술력이 있었던 덕분이라 거의 제로에서 시작한 튀르키예나 인도와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KF-21의 성공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경쟁국들을 제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빠르게 KF-21의 양산에 들어가 저렴한 F-35라는 포지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F-21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F-4, F-5 전투기를 한시라도 빨리 대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도입된 지 50년이 넘은 두 전투기는 미국에서는 이미 예전에 퇴역시킨 구형 기체이며 한국 공군에서도 퇴역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체의 노후화와 단종으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2대의 F-4, F-5 전투기가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17명이나 되는 조종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공군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구닥다리 전투기들을 고철로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는 마지막 시제 6호기까지 날아올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 덕에 올해 안에는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후 약간의 후속 시험과 통합 과정 등이 끝나면 2026년에 전력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2년까지 총 120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하겠다던 우리 공군의 원대한 계획이 슬슬 가시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조사인 카이는 본격적인 양산에 대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걸림돌에 연연하기보다는 2024년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위해 전투기 대량 공급 체계를 먼저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한때 사업성이 낮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어느덧 궤도에 올라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가 될 텐데요.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만큼 당연히 이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KF-21에 관한 이모저모를 공개한 적이 있어서 궁금증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F-21과 관련한 궁금증 중엔 랜딩기어에 관련된 내용도 많습니다. 실제로 초도 비행 당시 접혀있지 않은 랜딩기어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지 못해 벌어진 논란입니다. 새로 개발된 항공기가 지상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비행 테스트는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야 합니다. 초도 비행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착륙을 해야 하는데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반적인 초도 비행에서는 랜딩 기어를 편 채 진행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부가적인 안전수단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타이어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따라다니는 항공기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KF-21이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하며 함께 확인되는 항공기는 기체의 외부 변화를 관찰할 안전 추적기와 사진 추적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제 5호기의 초도 비행 때는 대한민국의 FA-50이 곁을 날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는 것은 KF-21이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전투기라면 질의응답은커녕 눈으로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각종 외국 커뮤니티와 자료를 뒤져가며 여러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전투기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수출 전투기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는 가히 병적인 수준입니다. 일례로 F-35에 대해서도 엔진은 물론 그 외 항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오직 미국을 통해서만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간단한 문제더라도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 전투기이며 한 번 뜰 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함에도 정작 모든 사후 관리는 미국에 일임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이쯤이면 전투기를 구매한 게 아니라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보안 문제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탓에 F-35의 목표 가동률은 75% 남짓인 수준입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고 기술적 문제와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KF-21의 거침없는 개발 진행 상황을 보면 하늘의 불도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